정상질식 분만 과정. 본 동영상은 정상질식 분만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진통이란 자궁경부의 소실 및 계대를 유발하는 자궁수축으로 정의되는데, 임상적으로는 통증이 있는 자궁수축이 규칙적으로 시작될 경우를 의미하고, 통증이 있는 자궁수축과 함께 자궁경관이 3에서 4cm 개대된 경우 입원의 기준이 됩니다. 진통이 시작되기 전에 자궁경관이 부드러워지는 과정을 자궁경관 숙화라고 하고, 진통이 시작될 때 약 2cm 정도이던 자궁경관의 길이가 자궁 근육의 수축으로 인해 자궁 내구가 위쪽의 자궁하부 내로 끌려 올라가면서 종이처럼 얇아지는 것을 경관소실이라고 부르며, 경관소실이 이루어진 후에 태아 선진부가 통과할 수 있도록 자궁경관이 열리는 것을 계대라고 합니다. 분만을 위한 진통 과정은 연속적으로 일어나지만, 임상적으로는 전체 진통, 분만 과정을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통에 의해 자궁경관의 소실과 계대가 시작될 때부터 완전 계대가 될 때까지를 진통 제1기라고 하고, 자궁경관의 완전 계대 이후부터 태아가 만출될 때까지를 진통 제2기라고 부르며, 태아 만출 직후부터 태반 및 태아막이 만출될 때까지를 진통 제3기라고 합니다. 진통 제1기. 경관이 완전 계대되기까지의 진통 제1기는 자궁경관 계대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잠복기와 급속히 경관 계대가 진행되는 활성기로 구분되는데, 활성기는 다시 경관 계대가 활발히 시작되어 약 4cm 정도 계대될 때까지의 가속기, 4cm에서 9cm까지 급속히 경관 계대가 진행되는 활성기, 이후로 진행이 급속히 둔화되는 감속기로 구분됩니다. 진통 제1기의 관리. 자궁경관 소실과 계대의 정도 확인. 자궁경관의 소실 정도는 내진을 통해 확인하고 퍼센트로 표시하는데, 2cm이던 정상 자궁경관 길이가 1cm로 줄어들었다면 50% 소실이라고 하고, 측정되지 않을 만큼 얇아져 있다면 완전 소실 또는 100% 소실이라고 합니다. 자궁경부의 계대 정도는 자궁경관의 평균 직경을 측정하여 표시하는데, 진찰자의 손가락으로 자궁경관의 한쪽 편에서 반대편까지를 계측한 다음 그 직경을 센티미터로 표시합니다. 참고로 정상적인 태아 선진부가 완전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궁경관이 10cm 정도 계대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상태를 완전 계대라고 합니다. 태위와 태향 확인. 진통이 시작되고 자궁경관이 계대되면 내진을 통해 태위와 태향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분만 시 태위는 후두 위로 위치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진찰자는 자궁경관을 통해 태아의 선진부를 촉지함으로써 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향은 골반각 내에 진입한 태아 후두의 위치에 따라 측방 후두 위와 전방 후두 위, 후방 후두 위로 결정됩니다. 검사자는 질의 후방에서 치골 결합부를 향해 아두를 훑어올리면서 시상봉합선과 천문의 주행 방향을 확인한 다음 반원을 그리듯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대천문과 소천문을 만지고 구별하여 태향을 확인합니다. 진통 제2기. 자궁경관이 완전 계대되어 태아가 만출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 가장 많은 하강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태아의 하강 정도는 내진을 통해 확인하는데, 궁둥뼈 가시를 기준으로 태아 선진부가 내려온 정도를 5단계로 1cm씩 나눈 5등분 계측법을 이용하여 표시합니다. 후두 위에서의 정상 분만 기전. 후두 위 분만의 기본 운동은 진입, 하강, 굴곡, 내회전, 신전, 외회전, 만출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운동은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기본 운동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진입. 후두 위에서 가장 긴 아두 횡경인 양쪽 마루뼈 지름이
골반 입구를 통과하거나 둔위에서 양돌기 직경이 골반 입구를 통과하는 것을 진입이라고 하는데, 임상적으로는 아두 선진부의 끝이 골반의 궁둥뼈 가시 위치에 있는 경우, 다시 말해 하강 정도 0에 해당하는 경우에 진입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하강과 굴곡. 하강은 진통 제1기의 감속기 및 진통 제2기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하강이 지속되면 아두가 자궁경관과 골반 바닥으로부터 저항을 받으면서 수동적으로 굴곡되어 태아의 턱이 가슴에 밀착합니다. 내회전. 내회전은 아두가 중골반강에서 골반 출구에 이르는 하골반강에 적응하면서 시상봉합이 임신부 골반의 전후경에 일치하도록 태아의 후두가 전방으로 회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대부분의 내회전은 후두가 치골 결합 쪽으로 향하도록 일어나지만 15에서 20%에서는 후두가 후방을 향하도록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전. 아두가 질 입구에 이르면 신전이 일어나는데, 태아의 목덜미가 치골 결합의 아래쪽을 통과하면 태아의 목이 신전되면서 대천문, 코, 입, 턱의 순으로 질구를 통해 분만됩니다. 외회전. 직전방 후두 위로 질구를 통해 만출된 아두는 내회전이 일어나기 이전에 원래의 태양을 향해 저절로 90도 회전하는데, 이것을 외회전 또는 원상회전이라고 합니다. 이때 태아의 후두는 완전한 측방태향이 되는데, 이것은 태아 어깨의 장축인 양견봉경이 골반강 전후경에 일치한 상태로 골반 출구를 통과하기 위해 태아의 체부가 회전하기 때문입니다. 만출. 아두의 외회전이 완료됨과 거의 동시에 골반 전방에 위치한 태아의 어깨가 치골 봉합 밑에서 질구를 통해 보이며, 곧이어 반대편 어깨로 인하여 회음부가 팽창됩니다. 그리고 태아 어깨의 분만이 완료된 후에는 태아 체부의 나머지 부분이 신속히 분만됩니다. 진통 제2기의 관리, 회음부 절개. 아두 분만 시의 적절한 조절은 회음부 열상과 아두의 손상을 피하는 데 중요합니다. 아두의 최대 장경이 외음부에 감싸인 상태에서는 회음부 손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회음부 절개술을 시행할 수 있는데, 회음부 절개술의 시행에는 찬반 양론이 있으므로 각 분만 자세에서마다 개별화하여 선택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아두가 분만된 후에는 태아의 목덜미가 탯줄에 의하여 감기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덜미 탯줄은 분만 시 약 25%에서 나타나는데, 목에 제대를 두른 채로 분만을 진행하는 것은 임신부나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개의 목덜미 탯줄이 있다면 대부분은 충분히 헐거워져 있어서 손가락을 이용하여 아두 위로 쉽게 벗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두 위로 벗기기에 목을 너무 세게 조이고 있으면 2개의 겸자 사이로 제대를 자른 다음 태아를 즉시 분만해야 합니다. 태아 어깨의 분만. 아두 분만 후에는 안면이 항문을 향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두 정부를 대퇴의 어느 한쪽으로 즉시 돌려주어 아두가 횡위를 취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견갑은 외회전 직후에 외음부에 나타나서 자연적으로 분만됩니다. 그림처럼 아두의 양쪽을 두 손으로 쥐고 전 견갑이 치골 아래에 나타날 때까지 부드럽게 전하방으로 당겨준 다음 상방으로 당겨서 후견갑을 분만합니다. 탯줄의 결찰과 혈관 확인. 제대는 태아 복부 4에서 5cm 상방에서 겸자로 자른 다음 복부에서 2에서 3cm 위치에 제대 결찰을 합니다. 제대 결찰 후에는 출혈 여부를 살피고 절단면에서 2개 두껍고 작은 제대 동맥과 1개 얇고 넓은 제대 정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통 제3기. 분만 직후에는 자궁저의 높이와 수축 정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자궁이 견고하게 수축되어 있고 비정상 자궁 출혈이 없는 한은 태반이 자연적으로 만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태반이 분리될 때에는 먼저 자궁의 형태가 구형으로 되고 더욱 견고해지는 징후가 나타나며 갑작스런 출혈이나 태반이 분리되어 내려오면서 자궁 체부가 복부에 불쑥 올라오는 징후, 탯줄이 질을 통하여 길게 내려오는 징후 등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태아 분만 후 1분 이내에 진행되기도 하며 대개 5분 이내에 완료됩니다. 진통 제3기의 관리. 태반이 자궁을 통해 만출되면 태반을 질구로부터 제거한 다음 태반이 자궁강에서 완전히 만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태반의 모체 측 표면을 세심하게 검사해야 합니다. 한편 자연적인 태반 분리가 일어나기 전에 무리한 힘을 가하면 자궁 내부가 거꾸로 뒤집어지는 자궁 내번증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